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 위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함께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지금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선유님 얼른 시작해 주세요. 장성규 신사임당이라니 최강 콜라보 해주셨고, 네. 우리 지리님 장성규랑 신사임당이라니 기대된다. 수많은 분들이 또 채팅 남겨주셨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랜선 위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사드리게 됐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 유종애미, 저는 방송인 장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임당 신사임당.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야기들 유튜브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임당님. 아니, 사실 저는 신사임당님의 영상을 네.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인터뷰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에요. 저 거기서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시더라고요. 차에 있는 그 강아지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실 네. 직장인 출신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인 출신으로서 네. 오늘은 직장인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지금 일하시느라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기 기능도 가능하니까 꼭 다시 보기로라도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느냐, 거의 뭐 엔잡러의 대명사시잖아요, 우리 임당님께서.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취미로 회사를 다녀요. 본업과 부업 사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고요. 네. 자, 이분은 또 워낙 100만 유튜버시니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네. 2부 진짜 부담된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워낙 또 유명한 크리에이터시자 방송인이시자 네. 아나운서이시자 진행자이신 장성규 네네. 방송인님 앞에서 제가 뭐 컨텐츠 얘기를 나발거리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나발거린다라는 표현 너무 좋네요. 나발은 것도 이제 소주 병나발 나발이에요. 나불거린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네. 일개 출연자로서 진정한 크리에이터는 PD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네. 그냥 출연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또 겸손의 아이콘이시네. 아니요, 네.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해서. 워낙 효율적으로 돌리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은 게, 네. 일단 PD 출신이시기 때문에 카메라도 직접 돌리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뭐 컷 넘기는 것도 직접 하시고, 네, 맞아요. 그냥 작가님 한두 분 계시는 거고, 그쵸. 그런 것도 저는 그 가성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 노하우들을 오늘 우리 직장인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사실 직장 월급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무래도 좀 부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케이. 좋은 이야기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또 답을 드릴 테니까, 뭐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을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부로 갑니다. 1부. 취미로 회사 다녀요.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부장님, 저 오늘 밤 회식은 못 가겠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부장님, 저 네. 지금 회식할 시간 없습니다. 네. 자르려면 자르세요. 그쵸. 아, 그 프로젝트는 저희 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를 넘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여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부업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따뜻하죠, 같아요. 있으면. 네. 확실히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이거 아니면 안 될 때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는데, 그쵸. 내가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이스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유가 생기고 범퍼가 생기는 거죠. 그럼요. 그것까지 내가 받을게. 네. 그래, 그래 너가 잘못했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받을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네. 얘가 뭐가 있나 보다. 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죠? 네네, 뭐 근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객기 부리면은 약간 그쵸, 오히려 그쵸. 적이 많이 생기는데, 네. 뭘 가진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자네가 왜 이렇게
역시 자네가 왜 역시. 이렇게 잘 되는지 알 것 같구만 그래. 네,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아,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사실 첫 직장이 몇 살 때셨어요? 저는 정규직은 네. 26대, 27인가요? 네, 27 네. 때였죠. 근데 그렇게 가시고 나서 네. 언제 나 좀 유튜브에 도전해 봐야겠다 마음을 드셨는지. 저는 사실 직장 다닐 때 유튜브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 부업을 준비를 했고, 아. 네, 부업으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네. 그게 부럽죠. 저 원래 방송국 PD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1, 2천만 원 정도를 부업을 준비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 회사를 때려쳤죠. 네.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JTBC에 네네. 저희 이제 회사 선배 기자들이 이직해가지고 그 손석희 사장님 옆에서 막 리포팅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진행도 하고 또 뭐 채널 A나 뭐 어디든 네.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근데 나는 남대문에서 저 쇼핑몰 했었거든요. 네. 1, 2천 원 때문에 막 싸우고 있고 음. 아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그때 들어가지고 원래는 복직을 하려고 네. 경력 단절이 됐잖아요 제가. 네네. 그래서 복직을 하려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뉴미디어 PD라고 뭐 한 줄 쓰려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PD로 계시다가 남대문에 쇼핑몰 하러 아예 이 회사를 접고 나가신 거예요? 개념이? 아니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네. 이런 스튜디오 운영을 했었어요. 아. 부업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회사 월급을 넘어서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 넘어서면서. 이거를 하다가 이제 이런 거를 하다가 요게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쇼핑몰을 또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분들이 뭔가 뭐 제2로 가서 누구 옆에서 리포팅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아, 마음으로 네. 유튜브를 시작하셨다. 그렇죠. 나중에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다시 네. 들어가려면 네. 이력서에 그때 그만두고 뭐 했어? 이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유튜브 하느라고 나왔습니다라고 쓰려고. 근데 그렇게 네. 번듯한 직장에서 이제 뭐 채널에서 PD를 하시고 네네. 또 PD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서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경제라는 주제를 다루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런 스튜디오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진 찍는 법, 그다음에 이런 인테리어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애가 있으니까 육아, 또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랑 같이 이제 브이로그 이런 거. 네. 뭐 별거 다 했어요. 게임도 했었고 그 뭐 스포츠 중계 이런 것도 했었고 그 같이 일했던 아나운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친구 중에 이제 쉬는 친구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월드컵 기간인데 네. 피파라는 게임이 있어요. 알죠. 그걸로 AI로 두 개 국가 해놓고 예측하는 거 중계해보자. 오. 그런 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죠. 뭐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채널들이 다 잘 됐으면 또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안 왔겠죠. 네. 실패도 여러 번 하신 겁니까? 다 그러면? 안 됐죠. 다 잘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경제로 오셔가지고 지금 100만 유튜버가 되셨는데 이게 터질 줄 짐작하셨어요? 아 그걸 알았으면은 제가 이런 채널을 한 20개는 만들죠. 안 그렇겠어요. 예. 와 그러면 이제 약간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운이 따라줘서 네, 이번에 맞습니다. 터지게 된 건데 네, 네. 근데 원래 경제를 좀 공부를 꾸준히 해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경제방송 PD였어요. 원래 첫 번째 직장이 한국경제TV였고, 네. 두 번째 직장도 이제 SBS 미디어넷의 그 스포츠 경제본부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CNBC랑 골프랑 스포츠랑 이렇게 합쳐진 그 부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경제방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있긴 있었죠. 네네. 원래 좀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1인 1 유튜브라는 네. 얘기가 퍼지기 시작할 정도로 많은 네. 분들이 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네. 들어오시잖아요. 네.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도 이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많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인으로서 유튜브를 할 때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 어떤 게 좀 많이 어렵던가요? 생각보다 네.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유튜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 찍어서 올리면 되지 뭐.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내가 꾸준히 시간을 뺄 수 있어야 된다. 유튜브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걸 찍기 위해서 내가 살다가 떠오르는 거를 찍는다. 안 떠오르면 못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매일 투자를 해서 온전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빨리 떠올리고 정리를 해놓는 훈련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러면 사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들어와서 실망하시고 괜히 시간만 뺏기고 돈만 뺏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이런 성향의 분들은 절대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유튜브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분 도전하면 안 됩니다. 아하. 이게 유튜브는 처음 초기 기간 동안 네. 그 리턴이 굉장히 작아요. 그쵸. 투입하는 리소스 대비. 그럼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계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로 바로 해결하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그냥 고통이에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지속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쵸. 행복해야지 지속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생계를 해결을 하고, 근데 생계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루에 30분이면 30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계속 고정적으로 내가지고 그때 아이디어를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아이디어를 계속 까먹으면서 가는 건데 네. 아이디어를 먼저 쌓아놓지 않으면 컨텐츠 떠오르는 거 만들고 그러면 또 다음에 떠오를 때까지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뭔가 시도를 한다라는 말을 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거죠. 하다가 안 떠올라. 사는 거 바쁘면 안 떠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혼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고 네. 하면 한계에 네. 부딪힐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그렇죠. 주변에서 네.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네,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데는 좀 힘든 버거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아이디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네. 혼자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장성규 앵커님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누가 시작한다 그랬을 때 거의 다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유튜브 해보려고. 그거 되겠니? 이런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다가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네. 결국 이거 한 편 한 편 만들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예를 들어 주원규라는 사람이, 제가 본명이 주원규거든요. 원규님. 주원규라는 사람이 주변에다 막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네. 나 유튜브 할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유튜브 어떻게 됐니? 나 구독자 10명인데?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려고 그랬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다 보고 있으니까 이 퀄리티가 안 좋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를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다른 아는 사람들이 볼 거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익명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그냥 더 막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말을 하면 한 편 한 편에 계속 공을 들여야 되고 이거 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누구 친구가 보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진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할 거다. 네. 그 아이디어 52개 만드는 다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니까. 아이디어 50개 딱 만들고 그 다음부터 한 편씩 그냥 찍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좋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익이요? 일단 지금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걸 생계형으로 할 사람은 하지 마라. 네, 네. 이걸로 돈 벌어 먹으려고 그냥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면 힘들다. 네. 처음에는 본업이 있고 이걸 취미로 시작하되 네. 이게 여유가 생기면 이제 이 직업이 본업이 또 취미가 네. 되는 거고 그죠. 이 순서가 맞는 건데 맞아요. 수입이 어떻습니까? 초창기엔 어떻고 지금 100만 구독자시잖아요. 얼마나 또 상승을 하게 되는지. 초창기엔 수익이 없죠. 아예. 초창기에 수익이 없습니다. 네. 1000명에 4000시간이 달성되기, 이게 뭐냐면 구독자 1000명, 그 다음에 내 영상을 본 시청 시간의 총합이 4000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네. 유튜브에서 안 줘요, 돈을.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넘어가면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독자가 아니라 이제 조회수 베이스로 주거든요. 네.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이제 뭐 다른 수입을 제외하고 유튜브 애드센스만 따지면은 네. 한 6천? 한 달에요? 예, 뭐 그 정도는 나오죠. 6천만 원이요? 예. 와. 아니 근데
그게 우와. 해요. 근데 처음에 안 그랬다는 거죠. 아유, 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훨씬 더 많이 보시면서 저는 제가- 일개 출연자일 뿐이고. 아니죠. 형이네, 형. 아. 사실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둘 중에 누가 형이냐 하는데 사실 나이는 제가 2살 더 많습니다만 한 달에 6천 벌면 이분이 형입니다. 아니. 저 진짜. 형아. 와, 짱이다, 짱. 근데 아까 어떤 분께서 또 질문을 주신 게 네. 이렇게 100만 유튜버, 뭐 300만 유튜버 이렇게 이런 형들도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지금 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 없습니다. 야, 플렉스. 고민 플렉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감사해야지. 그게 뭐 노고민? 고민이에요. 예. 그냥 애를 잘 키우고 이런 게 고민이죠. 그거는 저는 이미 감사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를 이야. 처음에는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악플 달리고 막 이런 거 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근데 내가 살면서 악플을 언제 달려보겠냐. 이것도 한때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계속 방송이나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예. 지금 유튜버로서 이제 뭐 금전적으로나 지금 여기 철사가 들어있는지 이거 코가 아파가지고. 철사 이제 이거 쪼여야 돼요. 쪼여야 돼. 자, 고민도 없다고 하셨고 지금 만족스러운데 네네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최종 목표요? 네. 최종 목표 달성됐습니다. 목표 플렉스! 노 목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이제는. 예. 제가 뭐 직장인 해서 그거 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미 초과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는. 뭐. 야, 사실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네. 직장 월급 다 사이즈 나오잖아요. 네, 몇 네. 년 다니면 연봉 어떻게 되고 자, 그럼 내가 지금 애가 둘이고 가족이 넷이니까 자, 한 30년 후에는 이때쯤 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거를 좀 준비해야겠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려놨던 최종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사실 지금 나이에 달성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지금 36이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38인데 저도 네.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서 지금 네. 내가 다음 스텝은 뭘까? 네.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게 이게 다 내 게 아닐 텐데 네, 그쵸. 이걸 누굴 위해 써야 되나? 그 고민을 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멋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닙니다. 써야 멋진 거죠.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네. 한 5, 60 되면 이렇게 됐겠지 하는 목표가 너무 네. 빨리 오니까 제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난 다음 뭘 해야 되지?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맞습니다. 버릇 나빠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거요? 약간 걱정되는 분 너무 목표가 빨리 달성이 돼가지고 제가 감히요? 뭐라도 한번 제가요? 나발거려주세요. 뭐라도 하나 나발거려 주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저는 감사함을 까먹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한테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랑 지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데 네. 근데 그걸 고마운 거를 까먹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경제 방송에 있다 보면 주식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제 막 몇십억 부로 고속도로 그렇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팍 밟아서 잘 가는 풀리시는 분들이 분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고마움을 잃는 거. 맞아. 예, 일상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애가 건강한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와이프가 나를 지켜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그다음에 주변에 나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의 고마움, 그런 거를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네. 그다음에 저한테 신청해 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해요. 저기 무슨 책에 나왔는데 그거 감사하는 거 하라고. 그런 내용 책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네 많이 나왔죠. 자기 개발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저 그거. 목표를 이뤘을 때 감사함을 잊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본업이 취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우리 회사원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 도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마음껏 도전하라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 해주세요. 도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네네. 도전이라는 거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자다가 오줌 마려워서 일어나가지고 가서 씻자고
물 먹고 들어오는 거. 네.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딱 쉬이 말해서 딱 눈 떴는데 남의 집이야. 그때부터는 처음 보는 집이에요. 딱 정신 차렸는데. 네네. 그때부터는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장성규 방송인님이 저희 집에 와서 네. 딱 깼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낯선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특히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건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네. 그게 낯설어서 그런 건데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나는 결단력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 근데 익숙해지면 빨리 해요. 맞아요. 선배들이 후배 보면 답답한 것처럼 네. 처음에는 근데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 막 빡빡 다 하고 이런 게 어딨어요. 맞아요.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잘 걷는 아기는 없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거에 도전할 때 서툰 게 당연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 손 느리고 뭔가 작업이 이게 진전이 안 되면 나 재능 없나 봐. 그러니까. 나는 창의적이지 않나 봐. 네. 나는 기계 못 다루나 봐.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네. 그게 당연한 거다. 네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라. 그리고 유튜브 하는 거 혼내는 사람도 없잖아요. 요즘 누가 혼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얘기를 안 하면 네. 뭐라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요즘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직업 이 직업 저 직업 할 것 없이 다들 개인 유튜브 하는 세대가 됐으니까 그죠? 네,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라면서 자 질문 좀 몇 개 볼까요? 어떻게? 지금 약간 도전 약간 자극받으신 분들 계시네. 익숙이란 단어 약간 느껴지시는 부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 계시고 네네. 저 질문 있어요. 구독자 몇 명 정도부터 유튜버 전업이 좋을까요? 아하. 신사임당님 하셨네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부터 직장을 때려쳐도 될까요? 저거는 각자의 인생 연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연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라는 거를 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총각일 때는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월급 180 얼마 받았지만 네. 감사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순간 연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순간에 맞는 그게 있어요. 인생 연비, 나한테 필요한 최소 자금. 그러니까 그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전업이라는 거를 함부로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업을 하고 나서 네. 그 금액이 달성되고 나서 네. 최소 1년은 봐야 된다. 예. 그게 1년이 유지가 돼야 내가 1년은 계절은 다 바꿔봐야죠. 언제가 성수기고 언제가 비수기인지 모르잖아요. 봐야죠. 그러니까 성비수기를 보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말씀이시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네네. 총각이었으면 네네. 저 JTBC 안 그만두죠. 그죠. 근데 결혼하고 네. 첫째 생기고 생활비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많이 달라지죠. 저 혼자 이제 또 외벌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고 다행히 잘 된 케이스지만 네네. 저는 사실 회사 그만둘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네. 제가 어쨌든 뭐 사고를 안 친다라는 전제 하에 네. 최악의 경우 나는 정말 저 먼 곳에 가서 그냥 작은 축제 행사 사회를 보더라도 네. 나는 그걸 심지어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표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오는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각오를 못했어요. 저는 만들어 놓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미 뭐라 그러지? 합리적이고. 네. 저는 무형 자산이 이미 완성이 돼 있었다. 그만두실 때. 그 장성규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그 신입사원 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네. JTBC에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나가서 이 뭐라 그러죠? 기존 그냥 진행자가 아니라 탤런트를 가진 그냥 아무 아나운서나 앉아가 아니라 장성규를 앉아라는 그 상황이 된 다음에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네.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 게 저도 믿는 구석이 나름 있었네요. 이제 제가 나간다고 여기저기 고민 상담을 할 때 야, 안 되면 어떤 중소기업 다니는 어떤 형님께서 야, 형네 회사로 와. 형이 연봉 4천 주고 내가 일자리 줄 테니까 성규야 해. 지금 도전해. 망해도 돼. 형들이 있어 주변에. 너 하나 못 도와주겠니? 이런 형들이 있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대박. 되게 감동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난 망해도 좋아.
난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냈었던 네. 기억이 있네요. 제가 무조건 그냥 망해도 좋아.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도전하진 않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깨달았어요. 또 놓치고. 제가 주제 넘는 소리를 또 이렇게. 아니요, 보니까 아니.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게 저가 2살 어리시지만 이 통찰력, 넓게 보시는 눈,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배우고 진짜? 있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시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자, 유튜브로 넘어왔다. 네. 우리 직원, 회사원분들이. 네. 이때 나만의 컨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만의 컨텐츠. 네,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제가 이거를 네. 근데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직원을 2명을 뽑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직원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했어요. 그냥 너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컨텐츠가 없는 사람도 컨텐츠를 쥐어 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한 2달 만에 그래도 그거 한 2만? 그래도 월 한 150? 뭐 이렇게 수익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이제 직장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알고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전 그걸 버리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고 있는 걸 버려라. 네. 왜죠? 모든 것 중에 선택을 해라. 내가 다루고 싶은 모든 것 중에 고르면 돼요. 네. 전혀 모르는 거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하면 돼요. 네. 근데 일단 아는 거는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게 바둑이에요. 바둑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네네. 바둑이라는 분야가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분야예요. 근데 내 목표는 퇴사야. 돈을 벌어서. 네. 그럼 내가 아는 걸 아무리 다뤄도 이거가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아닌데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되니까. 네. 그럼 일단 열어두고 모르는 분야더라도. 네. 근데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게 되면 네. 너무 빨리 지치더라고요. 이게 막 이게 언제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도 아는 것 중에 좀 컨텐츠가 잘 될 것 같은 걸 고르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만든 채널도 제가 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네. 경제 방송의 PD셨으니까 네. 본인은 왜 아는 분야에서 해놓고 왜 여기에다가는 다 열어두고 그러게. 너네 모르는 거 해라. 이건 뭔 말이에요? 다 망하라는 소리지. 제가 처음에 채널이 잘 안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경제 분야에서 했던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을 스터디를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 되는 방법. 잘 되는 방법. 첫 번째, 네. 이슈가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A 채널에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브런치,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이런 데서 잘 나온 건 유튜브로 바꿔도 잘 나온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쪽에서 빅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분야가 화장품 분야의 포스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화장품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거를 쫙 다 읽어보고 나만의 이야기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들을 내가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잘 되는 썸네일이랑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네네. 짜장면 파는 집이에요. 중국집 문 열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짜장면 가격이 뭐 10,000원이야. 그러면 아씨 너무 비싸네. 나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딱 갔는데 짜장면 가격 1,000원이야. 그러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0원이야. 그럼 막 전화해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유튜브는 들어가자마자 프리롤 광고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영상 내용을 보기 전에 광고 재생이 되고 내 수익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환율이, 이게 전환율이라 그러잖아요. 네. 들어오는 사람 대비 구입하는 사람 비율을. 네. 전환율이 100%짜리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하나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썸네일이랑 제목을 잘 뽑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그럼 썸네일을 어떻게 잘 뽑을 거냐? 그거 네. 제가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썸네일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썸네일을 잘 뽑는 방법. 일단 제목을 잘 뽑는 방법은 제가 다른 데서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뭐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기사 중에 이런 제목들이 클릭을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베스트셀러 제목이라든지 영화 제목이라든지 드라마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클립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내가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썸네일에 어떻게 하냐? 내 제목을 뽑았으면 그 제목 중에 내가 밀고 싶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앞에다가 샵을 붙이면 해시태그가 되죠. 그쵸? 그걸 인스타그램에다 검색을 해봐요. 아, 그러면 인기 게시물이 나오겠죠. 네. 인간이라고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를 사랑한다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조회수. 인스타그램에 보면 좋아요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 이미지의 맞네. 대장은 인스타그램입니다. 맞네.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이 좋아하는 썸네일이고 네. 두 번째로 유튜브가 사랑하는 썸네일이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구글의 컨텐츠 적합도 높은 거. 네. 그건 뭐냐? 거기에서 앞에 해시태그 뗀 다음에 그 키워드로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 맞아. 가장 적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어디다 띄우겠어요? 음. 검색 결과에 이미지 검색에 띄우겠죠. 그럼요. 그럼 그 두 개를 싹 적절히 섞어서 내가 텍스트는 베스트 되는 그거를 딱 넣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기다 딱 박아가지고 만들면 사람들이 무조건 유입되겠죠. 그러면 유입되면 무조건 애드센스는 금액이 올라간다. 예. 근데 가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좀 심하게 어그로 끌기 위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썸네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죠. 아, 그죠. 예, 내용도 그만큼 좀 받쳐줘야. 익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는 것이. 좋을 하여튼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이제 하는 걸로. 예. 좋습니다. 네네네. 자, 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건 뭐 다른 질문입니다만 하프 물범님께서 네. 신사임당님 1년에 책을 몇 권 읽으시나요? 했네요. 아, 1년의 책을 제가 최소 하루에 3권을 읽습니다. 하루에 책을 3권을 읽는 3권을 읽죠. 4권, 뭐 5권 읽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풀로? 예, 거의 풀로. 만화책이요? 어떻게 풀? 애가 있으니까. 잘 때까지 읽어야 돼, 진짜. 아, 그거는 뭐 맞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 아기가 6살이니까. 그쵸. 애가 해가 지고 나면은 뭐 다른 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되니까 책 말고 다른 거 허락을 안 하니까 애가 계속 책 읽어달라고. 아, 요즘 공룡 진짜 어마어마하게 읽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책 말고는 뭔가 본인을 위한 책은 많이 읽을 시간이 없죠, 사실. 그런 거는 뭐 일주일에 한 편 뭐 그 정도. 일주일에 한 편도 많은 거죠. 네. 그럼 한 달에 1년에 50권 정도 읽으시는 네, 거니까. 한 달에 뭐 한 달에 3권? 뭐 그 정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네. 저자를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네. 좀 읽다 보면 억지로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진심이 본인 모르게 억지로 하는 게 본인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와. 아니 마음의 소리가 나와. 제가 아니 그래도 이제 왠지 질문 주신 게 이런 책을 읽으면 신사임당님처럼 뭔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유튜브 하는데 도움될 만한 책 한두 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책. 저는 이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수학 관련된 책인데요. 정석. 아니에요. 수학의 정석. 아니. 수학의 책인데 거기에 뭐냐면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책이 있어요. 뭐 이상한 Q자 들어가는 건데 영어로 3글자짜리 책이거든요. 레디큐. 제가 그거 혹시 검색해봐도 되나요? 그거 숙취 해소제구나. 저 PD님 저 이거 검색해봐도 되나요? 하세요. 예, 천천히. 얘기 드리려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그러니까요. 빨리. 4시 33분이니까 아직 네네. 저희에겐 27분이나 시간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하면서. 네네. 네. 천천히 하세요. 우리 또 보니까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네. 너그러우시네. 진짜요? EQ 정전 아니냐? 아닙니다. 킹고리즘 아니냐? 현우진 아니냐? 현우씨. 장성큐 아니냐? Q 들어간다 그랬더니 장성큐. 역시 센스쟁이들이에요. 요즘 하여튼 시청자분들. 그 수학책 제가 여기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집에 가서 책 제목 보고. 알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알고리즘 확인하는 뭐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네. 나중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뭐 여러 번 채널이 망했다고도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정말 심하게 망해본 기억?
난 이렇게까지 망해봤다. 될 줄 알았는데도 망하더라. 뭐 이런 제가 것들. 이거를 인생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죠?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자영업자라 그러면 10%만 살아남는다면서요. 네. 10중 8구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10%를 뚫기 위해서 수능처럼 마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10%를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가 제가 제일 그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때예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 하는데 네.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 한 6년, 5년 해서 모은 돈이 그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4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동업자 구해서 4천에서 8천 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 차렸어요. 네. 근데 적자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와이프 임신했는데 직원들 못 쓰니까 나와서 출근시키고 막 저도 일 끝나고 가서 이거 스튜디오 일하고 뭐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뭐 이렇게 자고 회사에서 화장실에 자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안 됐어. 열심히 진짜 막 그 터져라 하고 들이박을 때가 진짜 제일 안 됐고 진짜 편하게 돈 번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년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 1,000몇백 정도 벌더라고요. 근데 쇼핑몰 하면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쇼핑몰 하면서는 그냥 50만 원 가지고 처음에 해봤어요. 물놀이 용품 했는데 망했고. 그런데 50만 원 망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몰빵을 때려가지고 거기 상위 10%를 뚫으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부담이죠. 예, 그래서 근데 쇼핑몰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내가 만약에 10분의 1이라면 10번, 20번 해서 그 중에 한 번으로 뚫어내는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아하.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번, 당연히 그 전에 실패해서 또 배우면서 다음 거를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배워가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게임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동전 던지기가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은 뭐 100억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50억을 까먹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기대값이 앞면이 무조건 이기면 대박 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도 50억을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이 1,000억이 있으면 이 게임 계속 하죠. 그렇죠.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못하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더 낮춰서 10원, 5원 게임으로 바꾸자. 네. 그런 거죠, 제 얘기는. 성공하면 10원을 벌고 실패하면 5원을 까먹는 게임. 그럼 그거를 무한히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이런 깨달음 자체도 정말 속된 말로 아까 몰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네. 하고 나서 망했을 때 그 압박 네. 그걸 겪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네. 어쨌든 깨달으신 거죠. 그때 맨날 울었어요. 진짜 맨날 울고 와이프랑도 싸우고 그 사는 게 힘드니까 네. 그때 막 집에 반지하 살면서 집에 바퀴벌레 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맨날 싸우고 이러고 그다음에 동업한 사람이랑도 진짜 막 욕하면서 싸웠어요. 맨날 적자 나니까 이게 300만 원씩 그러니까 한 600 정도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300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런. 뭐 이거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보통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어떤 많이 동업한 분이랑 네, 우리 아내분도 그렇고 싸우면 누가 보통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결론 없는 싸움. 예. 이게 더 진짜 힘들지. 더 스트레스 받고 맞아. 아무 결론이 없어. 우리 삶에 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와, 씨발, 우리 다 죽자 그냥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살짝 욕을 예, 지금 예, 욕이 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이 모양만 있어, 이 모양. 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예. 다 죽죠만 들렸을 거고, 예. 그래요? 예, 막 그런 느낌. 약간 한 글자 묵음 처리가 되겠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네.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20분 네. 정도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 질문 빨리 주셔야 더 아주 꿀 정보들 신사임당님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7전 4선승제 뭐야? 싸움. 7천 4선승제. 아, 야, 저거 좋다. 이주용님께서 네. 그런 어려운 게임을 하면서 네. 싸우면서 네. 무얼 믿고 지금까지 버티신 건가요? 아. 사실 무너질 법도 한데 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줬나요? 더 뒤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 되게 된 계기는 그 전에는 영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예를 들면 어디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MD들, 쇼핑몰 MD들 연락하고 메일 돌리고
뭐 그런 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바꿨죠.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뭐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도 돌리고 인스타그램 광고하고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뭐 네이버 광고도 하고 블로거들한테 협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해나가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수익이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딱 하루에 70을 번 거예요. 이야. 아니 하루에 70이라니 대박이죠. 내가 한 달을 해가지고 180을 버는데 네. 그때 와이프랑 진짜 밤을 샜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우리 너무 신나죠. 난리 났다. 우리 이제 이재용 된다 우리. 아, 너무 신나죠. 진짜 저도 예. 프리 선언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딱 돌이켜보면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제 몸값이 올라가는 그 과정들. 네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 잠 안 오는 설레는 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아. 이런 마음에 잠 못 자는 그 순간들이 너무 짜릿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을 우리 모든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죠?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네. 그 욕을 많이 먹었죠. 왜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는 그 1억을 번다는 거 1년에 네. 그게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어요. 저 사람 1억 찍었대 이번에 연봉 계약. 그럼 최고죠. 예. 네. 그게 굉장히 근데 제가 얘기를 한 게 되게 도발적이었죠. 저는 뭐냐면 그거는 회사가 그 1억 버는 걸 위대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건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걸 누가 시켜줘서 억대 연봉의 자리를 내가 이번 승진에 누락돼서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준 거에 대한 실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돈만 만약에 돈만 쫓는다면 나와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돈만 쫓는다면? 네. 당연하죠.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뭐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거를 제외하고 네. 돈만 쫓는다면 1,000만 원이라는 거, 억대 연봉이라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다. 그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그 시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처음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각자의 또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죠, 있긴 그죠,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섣불리 이 정도의 말씀만 들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확신 베이스의 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 이야기라는 점을 좀 참고해 두시면 조금 반감적인 측면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누구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쵸. 예전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네. 방송국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그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방송을 내보낼 때도 편성팀에서 편성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발행할 때도 누군가 자격을 내줘야 되는 거였죠. 그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됐고 포털에 기사를 송고하는 것도 포털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시대였어요. 네. 그리고 한편 장사 쪽을 보면 장사도 백화점에서 누군가 장사를 하려면 입점을 허락을 해줘야 됐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마트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 키맨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를 따라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온라인 쇼핑몰 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유튜브를 할 때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제가 말하는 누구나는 아무나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누워서 나 이거 봤다 해서 부자가 되거나 내가 처음 벌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시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의 제한도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말하는 누구나의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좋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네. 우리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 적을 둔 상태에서 네네네, 다른 맞아요. 도전을 했었던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런 것들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안전장치를 얼마나 또 만들어 놓고 하느냐. 그쵸. 개인 네. 성향에 따라서. 네네네네. 그죠? 네.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맞습니다. 이거 접고 여기에 집중하실 수도 있고 네. 좀 리스크를 좀 적게 하고 그쵸, 싶으신 그쵸. 분들은 이걸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이걸 키워놓고 나가는 네네네. 이런 순서들 개인차입니다. 이거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자, 장성규님 프리하고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후회는 안 맞아요. 하셨나요? 장성규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요. 저는 일단 후회는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전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다 보니까 네. 막연히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는데 네. 이제 제 아내도 초등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대한 약간 공유가 돼 있어요. 네. 아내도 그런 사람이고. 근데 정말 그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저희 식구 먹고 사는데 저희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게 목표고 그냥 우리 집안 저의 혈육들만을 위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나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하나 실천할 때마다 오는 그런 것에서 내가 어렸을 때 마음 먹은 것들이 하나하나 달성돼가는 데서 오는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네요. 가장 좋았던 점은 그게 아닌가. 네. 정말 저 같은 자영업자로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제가 아니요. 이걸 제가 약간 불교 방송처럼 기독교 TV 치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게 역시 다르다 클래스가. 아니 전혀 다르지 않고요. 네, 저도 되게 속물이고 이기주의여가지고 제가 안전하지 않으면 남 못 도와줘요. 근데 이제 제가 저부터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도 많고 정말 뼛속까지 속물이에요. 이기주의자고 한데. 갑자기. 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네네네.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카트. 다음 씬 가시죠. 이제 그래요. 이제 저희가 그만하고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100만 유튜버가 되신 건 아니라 네. 어떤 한 영상이 터져야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네. 처음 터졌던 영상 어떤 영상이었어요? 저 제일 처음 터졌던 게 그거예요. 1,000만 원 누구나 벌 수 있다. 이거. 그걸로 시작해서. 거기에 욕이 막. 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였네요. 그쵸. 그 덕분에 네, 또 어떻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좀 그런 노이즈에 네.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네. 깨달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쇼핑몰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을 하는데 제가 이 폰이 갤럭시인데 갤럭시 케이스 폰은 어차피 제가 안 될 것 같고 이 케이스를 판다고 죄송합니다. 케이스를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케이스를 제가 팔았는데 CS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찢어져서 왔어요. 아니면 부러져서 왔어요. 올 수 있잖아요. 거기 불만이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더 좋은 걸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쵸? 쇼핑몰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를 부러진 걸 했을까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도 내 인생이 365일 중에 1, 2분, 길게는 뭐 10분 정도가 거기 올라가는 건데 그걸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상에 대한 불만이지 그것이 나 자체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나도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영상을 통해서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유튜브라는 마켓에 올린 사람이다라는 내 포지션을 인정을 하면 내가 뭐 그런 선지자나 이런 거로서 여기에 막 설교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을 판매자로서 올린 거라 생각하면 영상에 불만이 있으면 CS로서 응대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꼭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공격으로 인지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네. 이제 방송인으로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는데 네네. 망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저는 네. 저 때문인가? 이제 악플에도 장성규 이거 안 되네. 네. 뭐 이거 되는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런 댓글 담으면 이제 제가 너무 아프고 막 위축되는 마음도 있고 그쵸. 그럴 때가 많았는데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약간 좀 위로가 되네요. 앞으로.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네. 교만이에요. 그럼 반대로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되는 것도 내 혼자의 공이 아니듯이 안 되는 것도 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요? 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진짜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자꾸 착한 척해서 죄송한데 약간 잘 되면 남의 덕, 안 되면 내 탓. 약간 이게 진짜요? 좀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좀 피곤해요 좀.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약간 피곤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자, 지금 또 질문 뭐가 왔나?
장성규 때문 아니야. 우리 누룽지님께서 저의 찐팬이세요, 저분이 누룽지님이. 성 교수님. 장성규 덕분에 그나마 죽을 프로그램 산 거에 어떤 거야? 이렇게 또 세뇌시켜 주시네. 감사드리고. 어떤 또 영어 리틀 누구님께서 성규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제 종교는 아니지만 네네. 두 분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하셨는데 네, 저 처음 뵀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장성규님 너무 잘생겼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지배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도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네요. 이게 지금 질문도 많이 주시지만 저희의 어떤 안부 그리고 저희를 또 위로해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10분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질문 왔습니다. 네. 유튜브 말고도 직장인 투잡으로 추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진입시장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유튜브 말고 네. 저는 만약에 짬짬이 한다면 네. 감히 인스타그램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유튜브처럼 돈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은 이게 마켓으로 전환이 되게 더 쉬워요. 그래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중에 그 파는 분들이랑 유튜버 중에 파는 분들이랑 되는 잣대가 달라요.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이 판매하는 거에 대한 잣대가 더 관대합니다. 유튜버는 잘못해서 이렇게 하여튼 채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더 적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업이라는 건 결국 부업 이건 자체는 내가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표에 맞춘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유튜브가 손님이 많은 거는 있지만 만약에 돈 자체가 목표라면 인스타그램이 드리는 시간 대비 할 수 있는 거 더 많다. 예. 예를 들어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티셔츠를 팔 계획이에요. 네. 팔 요량을 갖고 있다면 일단 티셔츠에서 제가 티셔츠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이런 게 프린트 같은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되잖아요. 티셔츠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물론 편이에요. 그 안에서는 다르겠지만 저 잘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그러면 그 프린트를 계속 올려가지고 인기가 있는 프린트들의 좋아요가 박히는 팔로워를 모으는 거죠. 먼저 그 일러스트의 팬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 일러스트만 광고를 돌려서 팔로워를 모으는 거예요. 아직 제품이 없어도.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일러스트 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거를 내가 티셔츠에 박아도 굿즈가 될 거고 그러네요. 그걸 핸드폰 케이스에다 박아도 내가 돈을 바로 벌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되는 제일 핵심 키포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다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따졌을 때 내가 사진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사진이 훨씬 짧게 만들 수 있죠. 네. 너무 좋네요. 그죠. 인스타그램 네네네. 추천하셨고. 네. 그럼 돈을 상대적으로- 목표로 한다면. 예.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인스타그램이 좀 접근성이 쉬우니까 좀 네. 편안한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럼 뭐 트위치라든지 네.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은 영상으로 가야 되니까 좀 더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돈만 목표라면. 돈만 목표라면 유튜버의 단점. 네. 유튜버의 단점은 버는 돈 대비 얼굴이 너무 팔린다. 예. 들어오는 수입 대비. 돈 대비 얼굴이 너무 팔린다. 네. 그래서 이 얼굴 성비, 가성비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거를 따져본다면 유튜브가 인스타그램보다 떨어져요. 그렇구나. 네네네네. 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고민을. 너무 공부는 놀랍습니다. 아니고 예. 근데 얼굴 팔리는 게 안 좋을 수가 또 있죠, 우리가. 그쵸. 안 좋을 수 있죠. 만약에 얼굴이 덜 팔리면 또 뭐 더 막 살 수 있고 막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아까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 자체에 CS로 대응이 돼요. 인스타그램은.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됐을 때 이 제품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맞아. 예.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작을 할 수 있는 자료 영상을 만들거나 영상을 따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통 자기 얼굴 까면서 말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품과 그 사람 인격을 동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리스크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인스타그램이 리스크가 더 적고 네. 돈을 벌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인스타그램 추천해 주셨고, 아, 이 와중에 달빛 미녀께서 저는 얼굴 많이 팔리고 싶은데 얼굴이 안 팔리네요.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장점이 광고를 돌릴 수 있잖아요. 아, 광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둘 다 광고를 돌려봤거든요. 네네. 유튜브 채널은 광고를 돌리면 팔로워가 잘 안 늘어요. 그쵸. 근데 인스타그램은 광고를 돌리면 팔로워가 납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중요하네. 같은 네네. 돈 들였을 때 더 네네네네. 많이 팔로워가 된다. 네네네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질문 하나 정도만 네.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권하시네. 우리 하프 물범님께서 신사임당님 혹시 책 출판하실 계획 있나요 하셨고, 아르미 르미님께서 신사임당님 책 한 번 쓰시는 건 어떠세요 하셨는데, 혹시 계획 있으세요? 아, 저는 책을 냈죠. 이미 이 책을 Keep Going이라고 네.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있고 그냥 아주 뭐 그냥 일기장 같은 거고요. 본인 이야기. 네, 그리고 쉽게. 이 내용은 제가 책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왜죠? 여기서 하고 저 벌어야죠. 여기서 하고 심할까라 안 되나? 그렇죠. 여기서 끝. 예, 여기서 네, 네. 끝. 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여기서 하고 아, 뭐 이거를 뭐 해가지고 뭐 그쵸? 그렇지. 듣는 사람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아깝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원시원하다. 아, 네. 무슨 질문을 드려도 너무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까지 네, 저희가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정말 부업을 꿈꾸시고 또는 유튜브 진입을 원하시는 수많은 분들께 따뜻한 한 말씀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세상은 함께 사는 것이고 나에게 내가 가진 그릇이 다 채워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종교를 좀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과연 최고의 부업은 네. 최고의 부업 시작은 유튜브일까요? 약간 이런 컨텐츠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일까요? 뭐 플랫폼일까요? 어떻습니까? 아 지금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유튜브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네. 최선일까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내가 트래픽을 글로 모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장르보다 중요한 거는요 형태에 유리한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보다는 제가 그렇게 스타일리시하거나 트렌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이라는 컨텐츠, 제가 PD라는 직업을 가졌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적합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글을 잘 썼다면 아마 블로거를 했을 거고요. 아니면 브런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잘 찍고 좀 스타일리시했다면 인스타그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그 내가 손님을 모은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걸 모을 수 있는 게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컨텐츠 형태랑 가장 알맞은 곳에서 손님을 먼저 모은다. 그 다음에 내가 글로써 계속해서 뭐 영양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손님을 먼저 모았으면 블로그에다가 이번에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찾아서 팔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팔아도 되는 거고요. 인스타그램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뭐 건강 상태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손님들을 먼저 모아놔도 되는 거고, 유튜브로 한다면 유튜브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유튜버여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신사임당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보시고 정말 새겨들을 부분들만 딱 요약해 놓으시면 또 그대로 실천하시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 번 보고 흘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니까, 꿀팁들이니까 꼭 다시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네네. 자,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들 예.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또 이 정보들 절대 책은 안 쓰신대요. 이 귀한 걸 왜?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이시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출연료를 받았으니까 한번 털고 가는 거죠. 이거 그대로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 너무 인격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우, 제가 너무 착한 척해서 죄송하고, 우리 신사임당님이셨고요. 일단 박수 한번 드립니다. 와. 자, 여러분, 부업
또 어떤 다른 측면으로라도 어떤 꿈을 꾸신다면 저는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뭐 수학이나 물리에는 공식이 있지만 여러분의 꿈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도전하시고 정말 대박 나셔가지고 여유 있게 지금 본업을 취미로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